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이번 주도 S&P 500 투자 보고서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S&P 500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정말 이걸로 은퇴 준비를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S&P 500이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까요? 이런 영상 보고 무조건적으로 S&P 500에 투자하지 마세요들 이렇게 어떤 경고성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에 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리 자기가 선취매 어떤 종목을 선취매 해놓고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이 종목 사라고 오른다고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면 자기는 정작 본인은 팔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주식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S&P 500에 투자하라고 영상 만들면서 선동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절대 S&P 500은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미국인도 아니고 일개 한국인이 이렇게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급등이나 뭐 급락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시세 조작이 가능한 종목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그럴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서 구독자 1000명이 넘고 네, 수익이 나기 시작한 8월 30일쯤부터 오늘 날짜까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회해 본 건데요. 37달러 벌었습니다. 지금 환율 적용하면은 4만 원대 이렇게 번 건데 이게 무려 2달 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인데 어,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뭐 눈팽이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멀쩡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에 비하면은 유튜브 수입은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루 일당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S&P 500 같이 뭐 재미없고 이게 흥미를 끌기 어려운 컨텐츠로 유튜브를 뭐 10만, 20만 구독자를 키운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고 했으면 더 자극적인 소재로 영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S&P 500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경제에다가 내 미래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미국의 통화죠. 달러는 세계 외환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결제되는 통화의 비중 중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별 뭐 국제 결제 비중을 봐도 유로가 2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달러가 1등이죠. 즉 석유 같은 거 중요한 걸로는 석유 같은 것도 거래를 달러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오일머니라고도 하고 달러는 전 세계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6.25 때 한번 국가가 정말 뭐 처참하게 망가졌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역으로 큰 나라입니다. 천연자원이 일단 없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이제 대륙가, 유라시아 대륙과 북한 댐이 막혀 있죠. 그래서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이고 그래서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2년 3, 4분기 때는 무려 90% 정도가 대외 무역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에 G20에 들어가는 국가들 중에서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이런 나라들 중에서 3위에 해당하죠. 그리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4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많이 휘둘리게 되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랑 그렇게 우리는 많이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건가 살펴보면은 네. 2023년 4월자 길사에서 발췌한 건데 원래는 지금 미국이 1등으로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1등이었는데 중국과 좀 사이가 소홀해지면서 네, 중국이 2위로 밀려나고 네, 미국이 1위로 20년 만에 1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컨셉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컨셉 이겁니다. 미국이 침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지옥을 간다고 나락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부라는 거는 결국에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 간의 부도 상대적인 거고 국부도 그리고 나라의 부도 결국은 국가 간의 상대적인 거죠. 기준축으로 봤을 때 세계 패권국인 미국, 세계 1위죠. GDP 자체도. 미국이 이 정도 선을 파란색 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격차가 지금 부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점점 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제가 코스피에 한참 투자하고 있을 때만 봐도 국가 경쟁력이 정말 갈수록 좀 조금 쇠퇴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기준축을 기준으로 이 정도 부의 격차가 났다면 앞으로 먼 미래에는 더 많은 부의 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기준축에 비해서 더 낮아지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 살고 있다고 인식되는 나라들,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되지만 이들은 일단 인구 구조 자체도 젊은 축에 속하고 그리고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세계 공장들이 이런 베트남이나 인도들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제조 시설들이. 그래서 오히려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보다 언젠가 추월한 날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원래 그랬잖아요. 6.25 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는데 필리핀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더 못 살게 되면서 지금은 확실히 우리가 필리핀 여행 가는 거를 저렴해서 간다고 인식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부유격차 그나마 조금 나고 있을 때 마치 갈고리를 이렇게 걸듯이 계속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낮아지는 동안 저의 자산은 갈고리를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산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것보다 저는 이만큼 갈수록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S&P 500 제 투자 이야기 하죠. 이번 주 S&P 500 지수는 2.39%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는 0.9% 상승해서 1,356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마침 25일 날은 제 월급 날이었고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저는 뭐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죠. 역시나 시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급을 투자해가지고 투자금 불입해놓고 정리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25일날 월급을 받았고 380만 원어치 이렇게 제 예수금 계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날에는 그때그때 얼마어치 매수했는지 예수금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수동으로 기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진짜 매수했다는 거를 저는 인증을 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총 스파이지는 26주 매수를 했고 타이거미국 S&P 500 전 연금저축 계좌로 IRP 계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엔 IRP 계좌에 매수를 했고 총 279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2주만 그리고 이제 계좌 결산을 해봤는데 총 451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 아내 연금저축 계좌가 있거든요. 아내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타이거미국 S&P 500을 172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거 279주 합치면은 총 451주 이렇게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지는 제가 매수를 했고 26주 더 늘어서 408주가 있죠. S&P 500 투자 성과 그래프 한번 봐야죠. 이번 주에 제가 월급을 불입했기 때문에 총 투자 원금은 1억 5천이 드디어 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 ETF를 사놓은 금액은 6,500만 원 정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투자 평가 금액을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240만 원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흔들릴 게 아니죠.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포트폴리오
보면은 타이금 S&P 500이랑 스파이지 역시나 비슷한 비율, 그리고 예수금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55%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에까지도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이번 주는 총 투자금 평가 금액 기준으로 1.49억 정도가 되고 투자 원금 자체는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40만 원 손실 중이니까 그렇고 제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률은 26.13% 정도로 4분의 1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 S&P 500 투자일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뭐 매매는 안 하겠지만 평가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